또 제가 그렇게 광고에 막 연연하고 그러진 않아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돈 몇 푼에 그거 뭐 하려고 티라노가 가오가 있지 말이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티라노의 컴퓨터 채널 티라노님 맞으신가요? 네. 램 광고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화 괜찮으세요? 램? 광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견적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요, 많은 분들께서 꼭 튜닝램을 가야 되나요? 삼성램이 비싸도 삼성램이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무심코 램 오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튜닝램으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쓰려다가 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젠3와 관련돼서는요, 램 오버에 따라서 얼마나 프레임이 차이가 나는지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전 세대 3000번대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요, CCX당 4개의 코어까지만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3600, 3700X 같은 제품들도 전부 다 2개의 CCX를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피니티 패브릭이 램 속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램 오버에 따라서 굉장히 게임 프레임이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이젠 5000번대에서는 CCX당 담을 수 있는 코어 수가 4개에서 8개까지 크게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5600X, 5800X 같은 제품들이 한 개의 CCX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혹시 램 오버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젠3 라이젠 5000번대에서 램 오버가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램은 이번에도 조텍에서 도와주셨는데요, 하나 써보고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받아온 올로아이 워호크 플래티넘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제품이에요. 솔직히 이게 좀 스펙이 허접했으면 제가 이거 광고로 받았는데 받아놓고 나서 광고인데 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별로인데 또 빨 수도 없으니까 곤욕이라서 안 받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보니까 스펙 하나는 오지입니다. 올로아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에겐 조금 생소한 제품일 텐데요, 저도 이 제품을 어디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제가 제 제품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데에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존이랑 이베이에서 가성비 램으로 좀 이름을 날렸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가끔 립조스 같은 제품들 미친 가격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립조스 넣고 다시 이 제품 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제품이 국내에서 정발이 됐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면은 램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랄까, 약간 건담 감성입니다. 은은한 고급스러움,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화려함의 끝, 나는 중간에 멈추는 거 없다, 나는 막 안택이라든지 존스보에서 나오는 건담 케이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공격적인 성향의 디자인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에 약간 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런대로 마감 품질이 나쁘진 않네요. 도장면도 그로스한 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클럭과 램타는 3200의 CL14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클럭과 램타에서 조금 느낌이 오셨겠지만 삼성 B다이가 사용된 고수율 메모리입니다. 물론 이제 B다이가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갤럭시 호프 3600의 CL17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B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쉽게 오버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따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인텔 CPU와 매칭을 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리뷰를 남겼던데, 그 영상들 보니까 CPU mem컷만 좀 받쳐주면 뭐 4400, 4200도 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녀석과 함께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양 먼저 알려드릴게요. CPU는 라이젠 버미어 5800X, 보드는 에이수스 터프 B450M 프로 S 제품이고요. 램은 올로아이 워호크 플래티넘 스페셜 에디션 3200의 CL14 제품이고요. 저장 장치는 마이크론 MX500, WD 8TB 하드, CPU 쿨러는 에브가 CLC280,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GM750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3060 Ti 트윈 엣지 모델이에요. 사실 램 오버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드리려면 3060 Ti보다는 3080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RTX 3080이 품귀 현상이 있는 상태이죠. 제가 원래 테스트용 RTX 3080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컴퓨터를 구매하신 분께서 제 테스트용 RTX 3080을 강매로 사가셨어요. 제가 강매로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강제로 사가셨어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60 Ti로 진행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팅은 PBO만 이네이블드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램 클럭 같은 경우에는요, IF 클럭이 1:1 동기화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이 보드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3200 클럭 초과, 그러니까 3200 클럭을 넘어서부터는 어떤 클럭을 넣었던 간에 수동으로 IF 클럭을 잡지 않는 한 무조건 2:1로 적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테스트는 모두 다 수동으로 IF 클럭을 잡고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세부 램 타이밍은 오토로 전부 다 건들지 않았어요. 램 클럭은 최대 4133까지 부팅이 가능했고요. 최대 조여지는 램 타이밍은 18181838로 CL 값 기준으로 18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좀 숫자 하나라도 줄여보려고요. 홀수 설정을 위해서 기어다운 모드를 갖다 비활성화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이 보드 CL 값과 관계없이요, 기어다운 모드를 비활성화 시 무조건 부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드 쓰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볼 실험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램 타이밍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클럭만 단계별로 내렸을 때 과연 게임 프레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두 번째, 시금치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저가형 튜닝램, 그리고 지금처럼 비다이에 고수율 튜닝램을 넣었을 때 과연 게임 프레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는 최대 클럭 4133 클럭에서요, 램타의 한계치인 CL 18로 잡아놓고 클럭만 변경 시 레이턴시의 변화값이에요. 3200에서 3800까지는 훅훅 내려가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럼 클럭에 따른 게임 프레임의 차이도 한번 보죠. 게임은 총 4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 게임마다 3회 측정을 한 다음에요, 평균값 기준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각 클럭별로 3번씩이기 때문에 게임을 4개만 해도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게임을 좀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더 오랜 시간을 또 여러 번 반복한 값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데리 2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프레임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최대 클럭인 4133과 3200을 비교해도요, 1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게다가 레데리 2는 벤치마크 시에 매번 동작이나 이펙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 정도라면 거의 오차 범위로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다만 하위 1% 프레임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3200 클럭일 때는 평균 51프레임, 4133에서는 평균 64프레임으로 꽤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배그입니다. 국민 옵션 상태에서 리플레이 파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짧은 구간만 이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3200 클럭과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었던 4000 클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약 5프레임 정도의 프레임 차이가 발생이 되었고요. 하위 1% 프레임 역시 약 7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비전 2도 한번 보죠. 평균 프레임은 뭐 거의 동일하죠. 오차 범위로 봐도 될 정도인 것 같고요. 하위 1% 프레임은 3200과 4133을 비교를 했을 때 약 6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식입니다. 최대로 측정된 4000 클럭에서는 평균 401프레임, 3200 클럭에서는 393프레임이 측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레식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유난히 3800 클럭까지랑 비교를 했을 때 4000 클럭 이상에서는 오히려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4000과 4133의 평균 프레임이 역전이 되기도 하고요. 3800 클럭에 비해서도요, 하위 1% 프레임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게임에 따라서 프레임이 움직이는 모습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비전 2 같은 게임들은요, 클럭에 관계없이 딱 레이턴시 나온 값에 거의 비례해서 하위 1% 프레임만 딱 변했고요. 배그 같은 게임들은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까지 모두 레이턴시에 비례해서 움직였어요. 반면 레데리 2 같은 경우에는 4000 클럭 이상에선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레식에서는 오히려 클럭을 높일수록 프레임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4133이 불안한 거 유튜브 각 잡으려고 무리해서 한다, 사실은 안 들어간다, TM5 안 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4133 IF 클럭 1:1 해놓은 상태에서 TM5 5회 통과한 거를 보다시피 인증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TM5를 5번 돌렸다라고 해서 이게 실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이거 게임 테스트를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게임 테스트를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800 클럭을 초과해서 클럭을 넣었을 때는요, 분명히 게임 프레임에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젠2가 아닌 젠3에서도요, 분명히 3800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클럭을 딱 3800에 고정을 하고 CL 값을 최대로 내린 값과 그리고 아까 전에 테스트를 했었던 3800의 CL18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봐드리기 위해서 3800의 CL14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800의 CL14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턴시가 55.3이 측정이 되었고요, 레데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2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4133에 비해서는 4프레임, 3800 CL18과 비교를 했을 때는 9프레임이나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배그도 역시 평균 프레임에서는 소폭 차이가 발생이 되었고요, 하위 1% 프레임에서는 꽤 많이 차이가 나죠. 4133에 비해서는 7프레임, 3800 CL18에 비해서는 8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디비전2에서는 평균 프레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요, 역시나 하위 1% 프레임에서는 꽤나 큰 폭으로 프레임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아까 전에 레식을 말씀드렸을 때 3800에 비해서 오히려 4000 클럭이나 4133이 더 나쁜 프레임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3800의 CL18과 3800의 CL14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자, 먼저 보신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동일 CL값 기준으로 100클럭당 편차인데요, 레데리2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에서 0.245, 하위 1% 프레임에서는 1.91, 배그는 평균 프레임에서 0.66, 하위 1% 프레임에서는 1, 디비전2와 레식은 각각 0.16과 1, 0.91과 1.66 프레임 정도의 편차를 보여줬습니다. 100MHz당 편차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동일한 램 타이밍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메모리 클럭이 100클럭씩 증가를 하면은 레식 같은 게임들은 평균 프레임이 0.91 프레임, 하위 1%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66 프레임 정도가 100클럭당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실험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시금치 램이죠. 시금치 램은 제덱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시금치라면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두 램 클럭과 램타는 3200 클럭에 둘둘 5둘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미쳐가고 있는 램 가격 때문에 시금치 램 대신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제품이 바로 3200의 CL16짜리 저렴이 튜닝 램들인데요, 가격으로는 시금치 2장에 비해서 약 8,000원 정도 비싼 제품이에요. 클럭은 같지만 보시다시피 CL 값이 6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3800의 CL14로 세팅이 가능했었던 비다이, 올로이 램까지 이 3개의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게임 프레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프레임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레데리2에서는요 3200의 CL16짜리, 그러니까 저렴이 튜닝램을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그 파일이 영상 녹화 문제로 소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은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레데리2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제덱 기본 규격인 3200의 CL22 세팅이고요, 오른쪽이 비다이 튜닝램을 오버클럭한 3800의 CL14 세팅입니다. 양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 프레임은 약 3프레임 정도, 하위 1% 프레임은 무려 18프레임, 약 20프레임까지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배그예요. 좌측부터 제덱 기본 규격인 3200의 CL22, 다음이 저렴이 튜닝램인 3200의 CL16, 마지막이 비다이 튜닝램을 오버클럭한 3800의 CL14 세팅입니다. 같은 3200 클럭임에도 불구하고 램 타이밍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꽤나 차이를 보여주죠.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5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6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이고요, 비다이 튜닝램과 제덱 규격의 램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평균이 13프레임 정도, 하위 1% 프레임은 약 19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디비전2입니다. 3200의 CL16짜리 저렴이 튜닝램과 시금치와의 차이가 평균 프레임에서 약 1프레임 정도, 하위 1% 프레임에서는 2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비다이 튜닝램과는 평균 프레임으로는 3프레임, 하위 1% 기준으로는 16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인보우 6 시즈예요. 역시나 꽤나 많이 차이가 나죠. 시금치와 저렴이 튜닝램과의 차이가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5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13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비다이 튜닝램과는 평균 프레임이 11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무려 25프레임이나 벌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세대인 젠2 기반의 3000번대 라이젠에 비해서는요, 확실히 램 오버에 따른 게임 프레임에 대한 격차는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하위 1% 프레임에서는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하위 1% 프레임보다는 에버리지 프레임을 중요시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또 예전만치 그렇게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RTX 3080 같은 제품들을 넣게 되면은 그래픽 부하가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긴 하지만요, FHD 기준으로는 3060 Ti가 거의 끝판왕에 가깝고요. 거기다가 이 3060 Ti마저도 99%씩 막 끝까지 뽑아내는 게 아니라 90% 언저리에서 97%까지 왔다 갔다 하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픽 부하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더 적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그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5000번대 와서는 사실 레이턴시를 갖다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와, 진짜 대단하네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인텔에 비해서 아직까지 레이턴시가 굉장히 좋은 수준은 아니기도 하고요. 또 일부 게임에서는 3800을 초과를 해서 넣었을 때는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놈의 3800 클럭, 요 벽을 딱 넘어가지고 램 오버로 인한 버프가 인텔만큼 수혜가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게 되면은 진짜 이제는 인텔을 앞질러가지고 인텔이 따라와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가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점 하나,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제가 이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보드가 뭐죠? 맞습니다. B450M 터프 프로 S 제품이에요. 이 제품 일단 가격이 13만원대에 팔리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에서 B550에 비해서 좋고, 거기다 플러스 5800X 넣어서 썼잖아요. 전원부 온도 좋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4133까지 램오버가, 이거 완전 해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B550 또 없다라고 굉장히 우울해 하시잖아요. B450 그냥 사세요. 괜찮습니다. 이 제품 강추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라이젠 5000번대 버미어 CPU를 활용을 했을 때 램 오버에 따른 게임 프레임의 변화, 그리고 삼성 B다이를 탑재한 올로이 워호크 플래티넘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요즘 이제 D램 국제 시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램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삼성 3200램 8GB 기준으로 42,500원입니다. 두 장이면은 85,000원이에요. 85,000원. 여러분들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 가격이면 삼성 램을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CPU에서 mem컨을 조금 받쳐준다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클럭을 올릴 수 있는 B다이 3200의 CL14 튜닝 램이 불과 16만원대밖에 안 합니다. 8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요, 만약에 3200의 CL14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버클럭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난 오버클럭을 안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3200의 CL16짜리 델타램 같은 경우에는 모양도 이쁘고 성능도 좋은데 가격이 8,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램들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프레임 10프레임 올리려고 10만원, 20만원 그래픽카드에 투자하는 거 우습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최상급 램과 최하급 램이 가격 차이가 8만원밖에 안 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프레임 차이가 난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램에 조금 더 돈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CPU와 그래픽카드는 정말 아끼지 않으면서 보드라든지 램에는 굉장히 인색한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물론 CPU와 그래픽카드에 몰빵을 하는 게 가성비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지만요, 무조건 삼성 램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변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